안녕하세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의 김상윤 기자입니다. Weekly Science News.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 주 동안 발표된 다양한 과학 소식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소식 몇 가지만 뽑아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연구 소식 중에는 단연 나노섬유 마스크 개발이 핫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일두 신소재 공학과 연구팀이 20번 정도 세탁을 해도 재사용이 가능한 나노섬유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일단 김 교수님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전기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닿거나 물에 닿으면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서 저희들이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노섬유 멤브레인, 나노섬유 필터는 정전기가 부여된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에 닿거나 이제 에탄올로 세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사용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마스크 수급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한 장이면 거의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가격도 2,000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호응을 얻었죠.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절연블럭 전기방사법이라는 건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노섬유를 배양성을 띤 그물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직교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나노섬유는 공기 필터의 압력이 떨어지는 걸 막고 여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통기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다 나노섬유 기반이기 때문에 에탄올로 살균을 하거나 물로 세척을 해도 여과 효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에탄올에 3시간 이상 담가도 나노섬유가 녹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에탄올을 이용해서 살균하고 세척을 하면 한 달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 교수는 주식회사 김일두 연구소를 창업해서 양산 설비를 구축하고 하루에 1,500장 정도 제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각체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자 여러 곳에서 빨리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정부에서 이런 건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등의 우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 일부가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이 나노마스크 필터 보도 열풍이 예전 신소재였던 성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성면도 예전에는 신소재로 인기를 많이 끌고 건설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결국 250 나노미터 이하 직경을 가진 이 성면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나노마스크 섬유도 100에서 500 나노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탁해서 오래 쓰다가 성면의 사례처럼 이 부서져 버린 나노섬유가 폐로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식세포의 청소가 힘들어서 결국 악성 중피종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나노섬유가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식약처나 의과대학 등에서 정확하게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흡입하면 그것도 유기물질에 의한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글에 공감하면서 아무리 시급해도 사람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세심하게 검사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의 시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조심해야 하실 게 있는데요. 지난 18일 날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에서 톱텍이라는 회사가 나노마스크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사를 받고 있고 또 4달 6일 정도부터는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 내용이 오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까지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고 관련 절차가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정부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해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톱텍과 톱텍의 자회사인 레몬은 아예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아직 단 한 번도 나노필터 마스크에 KF94 인증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은 중앙 언론도 믿기 힘들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슈 중에 다시 한 가지를 더 꼽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라든가 이산화탄소 연료 변환 기술, 온실가스 저감 바이오차를 포함해서 연어의 DNA로 고용량 배터리 소자를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전 특히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K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8초간 운전에 성공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핵융합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고요. 핵융합은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이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빛과 열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핵융합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의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데 이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은 필요한 자원이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 두 가지인데요. 중수소는 바닷물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수소는 리튬에서 분리를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바닷물에서 리튬을 채취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닷물만 있으면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처럼 핵불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이나 폭발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구에서 태양 같은 핵융합 에너지를 얻으려면 적어도 태양 중심 온도인 1500만 도의 약 7배인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얻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가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초고온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시설인데요. 2018년도에 이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1.5초 동안 유지시켜서 가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유지시간을 무려 5배나 연장을 한 건데요. 세계 모든 핵융합 연구장치 중에서 1억도 수준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5초 이상 유지한 것은 이 K스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로 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차장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연구자가 맡았을 정도인데요. 사무차장은 무려 기술 총괄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터가 완성되는 2025년 이후 본격적 실험을 진행을 하고 2040년대에 핵융합 실증로 건설과 함께 전기 생산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 정도는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걱정 없는 시대에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과학 연구 개발 소식이 발표될지 벌써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다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세요.